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커피의 대표 물질인 카페인은 신체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 심장 두근거림과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더라도 2잔 이상 못 드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약배전과 강배전 중에 어떤 것이 카페인이 더 적은가요? 오늘은 로스팅과 카페인의 관계를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배전은 덜 볶았으니까 카페인이 많나요? 또는 강배전 커피는 진하니까 카페인이 더 많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제닉산의 경우 확실히 약배전에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약배전일수록 성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반면 강배전 커피는 쓰고 진하니까 카페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약배전과 강배전의 카페인 함량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는 아라비카종의 로스팅 온도별 카페인 함량 변화입니다. 기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출 변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결과를 보면 로스팅 온도가 높을수록 카페인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검정색 막대는 디카페인 커피인데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로부스타 종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보다 더 많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아라비카 100%부터 로부스타 섞인 블렌드 커피, 가장 아래쪽은 로부스타 100%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열은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아라비카 100%는 앞 자료와 마찬가지로 로스팅 포인트와 관계없이 함량이 일정합니다. 아라비카보다 카페인이 1.5배 더 많은 로부스타도 마찬가지로 로스팅 포인트에 관계없이 함량이 그대로입니다. 커피의 다른 대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로제닉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커피의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열의 불안정해서 로스팅 시 쉽게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로스팅 온도가 높아질수록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25도 정도 되면 초기에 비해 약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카페인과 비교하면 확실히 감소폭이 큽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유기산, 당분, 단백질, 향기 성분 등 대부분의 커피 성분들은 로스팅하면서 분해됩니다. 또는 멜라노이딘 같이 일부 고분자들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죠. 반면 카페인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 이유는 카페인이 열에 강한 분자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골격은 퓨린 구조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탄소와 질소가 단단히 묶여있는 고리 모양인데요. 이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열을 받아도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은 웬만한 로스팅 온도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235도 정도까지 안정적인 편이고 250도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해 285도에서 완전히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로스팅할 때 다크로스팅까지 가봐야 250도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스팅 과정 중에는 분해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로스팅과 관계없이 우리가 마시는 커피도 카페인 함량이 같을까요? 아쉽게도 우리는 원두를 씹어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에는 카페인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라이트 로스팅과 다크 로스팅은 원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추출이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로스팅을 할수록 커피 내부의 다공성은 점차 커집니다. 생두일 때는 길고 작은 구멍들이 로스팅이 더 진행될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크랙 이후 다공 구조가 급격히 발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추출 조건이라면 너무 라이트 로스팅은 다공 구조가 덜 발달되어 카페인 추출 효율이 떨어지고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카페인 추출 효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또 로스팅이 너무 다크해지면 오히려 카페인 추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출 시간이 똑같이 10분인 두 커피를 보면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더 낮은 R5가 R7보다 카페인이 더 많이 추출됐습니다. 이처럼 다크로스팅에서 카페인이 덜 추출되는 것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공동 추출 효과라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추출 효과는 어떤 용질이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다른 용질들과 같이 있을 때 추출 효율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크로스팅은 라이트 로스팅에 비해 원두 질량 대비 추출 가능한 성분이 더 적기 때문에 최대 추출 수율도 다크 로스팅이 더 낮습니다. 카페인이 다른 성분들과 같이 추출될 때 용질이 적은 다크 로스팅에선 그만큼 카페인도 더 적게 추출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한 잔당 2에서 3ml 정도의 차이로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커피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커피 가공 방식이 다른 에티오피아 내추럴과 워시드 커피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경우 로스팅 포인트가 낮아도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잘 추출되는 반면 워시드는 로스팅 포인트가 낮으면 추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커피를 추출해보면 워시드 커피에서 유난히 추출이 느린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다공성이 더 촘촘해서 추출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커피 모두 가장 카페인이 잘 나오는 구간은 로스팅 질량 손실률이 12%에서 16% 정도로 라이트 미디움에서 미디움 구간입니다. 이처럼 커피 종류, 가공 방식은 원두의 물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서 똑같은 추출 세팅이라도 실제 추출된 커피에서는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원두를 계량할 때 질량으로 하느냐 또는 부피로 하느냐에 따라 추출된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크로스팅은 라이트 로스팅에 비해 부피가 더 큽니다. 만약 계량할 때 이렇게 스푼을 이용하신다면 다크로스팅과 라이트 로스팅의 무게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같은 두 스푼인데 라이트 로스팅은 15g 정도입니다. 거의 15%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경우 다크 로스팅 커피에서 카페인이 더 적겠죠. 자, 이렇게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다크 로스팅과 라이트 로스팅에서 카페인의 차이를 다뤘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스팅 포인트에 따른 카페인 함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두 종류와 계량 방식에 따라 실제로 우리가 한 잔에서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